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혁이 아빠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늘 그렇듯 20년 전쯤 번개 만남으로 흉가를 가셨던 이야기가 아닌 최근에 다녀온 한 흉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 흉가로 인해 생떼 같은 4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반불구가 되었고, 제 아들 혁이는 아기 때 어떻게 해서든 닫아버렸던 그 영안이 다시금 튀어버리는 무수히 많은 안 좋은 일을 불러왔습니다. 원래는 20년 전에 번개 만남으로 흉가를 갔었던 이야기 혹은 제 가정사를 제보를 해드렸었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가장 최근인 2년 전에 우연한 계기를 통해 가게 되었던 그 흉가에 대해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피는 못 속인다고 해야 할지, 첫째 혁이가 저한테 무슨 사진 하나를 보여주면서 주말에 친구들하고 여기에 다녀오려고 한다길래 그래 어디 놀러가니? 하며 그 사진을 본 저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죠. 왜냐하면 그 사진은 누가 봐도 흉가였거든요. 아니 이놈이 돌았나 하면서 엉덩이를 풀스매싱으로 후려치면서 절대 저런 곳엔 갈 생각도 하지 말라며 강하게 엄포를 놨죠. 저야 젊었을 때 철없는 생각에 전국의 흉가를 다닌 거였지만 제 이야기를 보신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말도 안 되는 현상을 직접 목격하면서 내가 다시 흉가에 오면 성을 간다며 다짐까지 하기를 수십 번. 첫째 혁이가 태어나고 둘째 유리가 와이프의 배에 들어서고 나서야 그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어낼 수 있었는데, 아니 이놈이 대뜸 놀러간다는 게 강이나 유원지도 아니고 뭐? 흉가? 저는 제 아들 녀석에게까지 그 굴레를 이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흉가에 발을 들이미는 순간 너와 나는 부자지간이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며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된 아이를 할 말 못할 말 다 뱉어가며 호되게 야단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쯤 했으면 알아들었겠지 하고 한시름 놓고 한 주간을 보내고 어느덧 주말이 찾아왔을 때 저에게 혼나서 풀이 죽어있던 혁이는 제게 아무 말 없이 여행 가방을 챙겨서 친구들하고 놀러갔다 온다는 쪽지만 남겨두고 나갔다는 걸 확인한 저는 설마 흉가에 가겠어 하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당구 한 게임 치고 놀다가 저녁쯤 돼서야 집에 들어갔는데요. 애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낮에 잠깐 낮잠을 자는데 꿈을 하나 꿨다는데요. 혁이와 혁이의 친구들이 비어있는 어떤 집을 서성이다가 어떤 괴한에게 붙잡혀서 크게 다치는 그런 꿈을 꿨다면서 혁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 전화를 수십 통을 해봤지만 연결이 안 됐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앞날에 관한 예지몽을 잘 꾸는 편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예지몽이 대부분 현실에서 맞아떨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설마 이놈이 내 경고를 무시하고 흉가를 결국 가버린 건가 하며 어떻게 하지 갈팡질팡 하는데 때마침 혁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야 너 이놈 새끼 이거 아빠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 어? 전화를 받자마자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혁이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의 목소리였죠. 그게 혁이가 지금 많이 이상해요. 아무래도 혁이와 함께 흉가에 간 혁이의 친구 같아 보이는 상황에 저는 긴 말 안 한다고 너희들이 지금 있는 위치랑 주소 찍어서 보내라고 하니 한 5분쯤 지나서 흉가의 윤곽과 대략적인 위치를 적은 주소 같은 게 MMS 메일로 오길래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저는 자차를 타고 그 흉가로 출발을 해서 신호 위반까지 해가며 제발 혁이가 무사하기만을 빌며 1시간 정도 내달렸을 때 내비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안내 음성이 들렸고 차의 헤드라이트를 전방으로 켜놓은 뒤 전등을 들고 내려서 어디쯤인가 하며 걸어보니 혁이의 친구가 보내준 그 사진과 정확하게 일치한 그 흉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흉가가 보이면서부터 어딘가 이상한 게 조금씩 같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봉분인가? 누가 흙으로 동그랗게 반듯하게 쌓아 올린 무덤처럼 생긴 봉분이 그 흉가를 에워싸고 있는 그 기괴한 광경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밤중이고 주변의 민가도 사람 인기척도 없이 도로의 한 귀퉁이에 경작되다가 만 논밭 한복판에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마치 흉가가 들썩들썩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한시까지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음 한켠 깊은 곳에 거대한 공포가 새겨졌죠. 당장 혁이와 그 친구들을 구하러 가도 모자랄 판에 이곳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는 한가? 라는 의문과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선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때 번개 만남 흉가로 자주 함께했던 그 무당 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그 공포감을 억지로 떨쳐내려 애썼고요. 형님, 잘 생각해보세요. 결국 해코지를 당하는 건 내 심기를 거슬리게 한 누군가잖아요?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결국엔 나를 빡치게 한 특정 대상을 조지는 데에 정신이 팔린 귀신이 누가 들어와서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절대 건드릴 일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급하지 않게 천천히 조금씩 그 흉가를 향해 발을 내디뎠고 혁이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확실히 그 안에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흉가 안으로 들어간 제 눈에 보이는 건 기절하여 바닥에 엎어진 혁이와 아이들의 모습과 아이들의 숫자와 일치하는 검은 사람의 형체들이 아이들의 위로 올라앉아서 날카로운 무언가로 아이들을 쿡쿡 찌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흉가를 처음 봤을 때 보였던 그 봉분의 숫자를 떠올려보니 정확히 5개였고 그 검은 사람의 형체 역시 5개였죠. 역시 혁이와 아이들의 숫자가 5명인 걸 확인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상황이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일단 다시 차로 돌아가서 20년 전처럼 흉가에 방문할 때 간단히 예를 표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그마한 좌상과 음식들을 챙겨서 다시 흉가 안으로 들어간 뒤에 상을 차려놓고 아이들의 몸을 깔고 앉아 시덥잖은 장난을 치고 있는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대신해 제가 사죄 드리겠다. 아들 가진 애비의 심정으로 부탁 좀 드리겠다. 한낱 어린아이들의 치기로 인해 벌어진 일이니 용서해달라며 거듭 청을 했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그 검은 형체들, 즉 귀신들이 제가 차린 상 앞으로 335 몰려들더니 미친 듯한 속도로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친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서는 대충 대장처럼 보이는 귀신 하나가 제 앞으로 와서 말을 하는 게 너의 갸륵한 치성을 봐서라도 네 아들로만 하나 살려주겠다고 대신 나머지 4명은 죽을 때까지 따라가서 괴롭힐 거라고 이 말을 하면서 서서히 사라졌고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 지역의 경찰들이 와서 상황을 조사하며 그날의 일이 마무리가 되었죠. 다음날 조사를 다 받고 귀가한 저는 그날 살면서 처음으로 혁이에게 매를 들이밀었고 잘못했다고 울며 비는 혁이를 무자비하게 매질을 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는 있느냐고 왜 조용하게 안식을 취하는 사람들의 공간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려서 이 사달을 만들었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한참 동안의 메타적이 멈추고 저는 혁이에게 흉가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고하라고 했고 혁이의 말을 듣고 나니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흉가 주변에 있던 무덤 5개를 보고는 한 명씩 그 무덤 위에 올라가서 밟고 뛰고 인증샷까지 찍은 다음 흉가 안으로 들어가서 손에 잡히는 나무 막대기로 내부에 남아있던 집기류들을 전부 부숴버린 뒤에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며 고함을 지르면서 청소년들은 입에 대서는 안 될 그것과 그것을 바닥에 깔아놓고 말 그대로 난장판을 벌였으며 그렇게 한참 동안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무언가로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는 느낌이 들면서 정신을 잃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전국의 수많은 흉가를 돌아다니면서도 함께하는 일행에게 절대로 흉가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열하며 주의를 줄 때 이런 짓을 했다가는 제명에 못 죽는다라고 경고한 그 모든 행위를 버려놓았으니 그 귀신들이 얼마나 진노를 했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였죠. 그나마 그 귀신들이 제 아들 혁이만큼은 제 정성을 봐서라도 그 잘못을 눈감아주겠다고 했으니 다행이라고 할 만했지만 문제는 혁이의 친구들이었습니다. 혁이 친구들의 부모들과 경찰서에서 만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자며 연락처를 주고받았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랑 같은 증상을 보이며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말을 전해들은 저는 가슴이 철렁하고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서 내 아들은 괜찮다고 말했다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저도 지금 아이 병간호하고 있다고 애가 열이 39도가 넘어간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흉가에 함께 갔었던 혁이의 친구들 중 2명이 원인 모를 발작과 발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2 친구는 먼저 떠난 2명과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식물인간 신세가 되어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상태로 중환자실 신세를 지고 있죠. 그리고 혁이는 목숨을 건진 대가로
귀신들을 보는 눈, 영안이 튀어버렸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보했던 이야기 중에 혁이가 아직 아기일 때 시세보다 3천 정도 싸게 들어갔던 그 빌라에서 혁이가 귀신을 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무속인을 불러서 혁이의 영안을 닫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노력과 고생이 전부 혁이의 잘못 때문에 물거품이 돼버린 거였죠. 두 아이의 아빠가 되면서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하는 우려로 흉가행을 완전히 중단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겠지 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가며 눈물 한 방울에 소주 한 잔씩 들이키며 속으로 쓴물을 삼키는 저를 이미 일어난 일이니 앞으로 혁이를 잘 보살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부모된 도리가 아니겠냐며 토닥여주는 와이프와 함께 그날 태어나 살면서 처음으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여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흉가를 재미삼아 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기에 자유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살아서 찾지 못한 안식을 죽어서 찾기 위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숨어들어 안식을 취하는 영가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시길 바랍니다. 재미로 찾아갔다가 그 대가로 목숨을 내놓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니까요. 여느 때와 같은 위트와 유머가 장착된 유쾌하면서도 무서운 분위기의 이야기를 생각했지만 이번 이야기는 그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다고 생각이 드네요. 흉가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죽은 자들의 안식을 송두리째 깨버리는 행위를 한 대가를 어떻게든 돌려받은 첫째 혁이와 그 친구들의 잘못이 크기는 하죠. 퇴근하고 집에서 노곤하게 뻗어 있는데 누가 갑자기 허락도 안 했는데 집안에 멋대로 들어와서 집안을 개박살내고 술판까지 벌인다면 그 누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혁이 같은 경우는 혁이 아빠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작게나마 성의를 보이며 용서를 빌었던 덕에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으나 목숨을 건진 대가로 영안이라는 저주를 안게 되었으니 혁이 아빠님의 상심이 얼마나 클지 감히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